10년 전만 해도 하루에 4시간을 통근했고 연봉은 지금보다 3배가 낮았어요. 지금은 미국 회사에서 풀 재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살이를 꿈꾸시거나 아니면 답답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일 아침 5시 50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씻고 준비하고 6시 40분, 45분쯤에 집에서 나가서 7시쯤에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9시 반에 일을 시작해서 6시 반에 끝났어요. 저는 인천에서 강남 출퇴근을 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또 헬스를 엄청 열심히 해서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 갔어요. 또 집에 오면 9시 반에서 10시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대충 밥을 빠르게 먹고 8개월 정도 사이드 잡이랑 병행을 했어요. 사이드 잡은 영어 교육 회사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새벽 12시 반에서 1시까지 하고 자고 사이드 잡을 그게 8개월을 했고 출퇴근을 1년 정도 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 출퇴근 버스를 기다릴 때마다 그렇게 현타가 오는 겁니다. 일기를 정말 많이 썼어요. 이 답답한 마음 그리고 내가 바꾸고 싶은 현실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에 대해서 거의 매일 정말 자세하게 썼습니다. 사실 저는 2018년 가을 학기에 네덜란드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 교환학생이 끝나갈 때쯤에는 빨리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6개월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때는 뭔가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유럽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집이 그리웠나 봅니다. 그런데 기억은 미화되기 마련이잖아요. 다시 학교 돌아가서 열심히 수업 듣고 취준생 그 힘든 취준생 시절 지나고 하다 보니까 유럽이 그리운 거 있죠. 유럽 감성 나는 와인바 뭐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은 유럽에 가고 싶어서 미치겠고 가을에 선선한 날 가을 냄새를 맡으면 그 유럽의 풍경이 떠오르면서 뭔가 이 마음 한 구석이 되게 저릿한 거예요. 이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되게 마음 한 구석이 저릿한 기분 아시죠? 저는 유럽을 생각하면 그랬어요. 이제 유럽 그리운 병, 유럽 병에 걸린 거죠. 그렇게 취준 생활 보내고 인턴 여러 번 거쳐서 정규직 취업을 했어요.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재테크에 관심 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자취보다는 본가에서 통근하면서 돈을 모아야겠다 이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4시간 출퇴근을 선택을 한 거죠. 당시에 했던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인턴을 IT 기업 그리고 외국계에서 해봤고 진짜 정규직은 에이전시, 광고 에이전시였거든요. 일을 하면서 제가 에이전시 업무랑 별로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직 준비도 계속 병행을 했었고요. 통근 4시간 하고 이직 준비 병행하면서 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정말 많이 했죠. 그리고 그때 우연히 영국 워홀 모집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이 뽑지도 않았고 추첨제여서 넣는다고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별 생각이 없었기에 그냥 넣고 잊고 지내다가 보니 당첨이 된 거죠.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또 두렵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두렵죠. 근데 왜 두려웠냐면 갖고 있는 걸 놓는 게 두려웠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또 다시 꼼꼼히 따지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거를 놓기가. 내 가족들, 친구들 다 여기 있고 굳이 사서 고생을 자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갑자기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기를 진짜 많이 썼다 했잖아요. 여기에 그때 썼던 일기가 남아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싶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히 자립하여 스스로 삶을 이루고 발전시켜 나가는 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다. 내 삶을 100% 책임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30세 연봉 1억 찍는다. 디지털 노마드 실험, 유럽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한다. 다양한 인종과 소통하며 삶의 한계를 부순다.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걸 내 눈으로 확인한다. 아주 당찬 사람이었네요, 저. 외에도 많은데 제가 적은 것들을 상당 부분 많이 잃었고 지금 거기에 가까워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마냥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외살이라는 게 당연히 쉽지 않고요. 행복과 힘듦의 비율을 따지자면
반반이거나 아니면 힘듦의 비율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여기에 온 이후로 많이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의 일과 일상에서 적절한 난이도의 챌린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퀘스트를 하나하나 꿰가면서 그 과정에서 작은 성취감, 만족감, 행복 같은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제 삶의 만족도를 올려주더라고요. 사실 영국이든 한국이든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하고 일 끝나면 밥 먹고 쉬거나 뭐 운동하고 주말에는 놀거나 쉬거나 자기 개발하거나 사는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또 새로운 언어, 문화, 환경 같은 것들에 놓이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표가 정말 많아져요. 또 뜻하든 뜻하지 않든 도전적인 상황에도 많이 처하게 되고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표가 많다 보니까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결국에는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편안한 길로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도전적인 상황에 자주 처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내가 사니까 헤쳐나가면서 나에 대한 믿음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큰 자양분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잖아요. 내 내면이,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나만 아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씩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 세계를 넓혀나가고 또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그 과정이 재밌고 엄청 짜릿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충만함, 기쁨이 크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꼭 해외를 나와야지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시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어떻게든 환경의 변화를 줘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살이를 한 번쯤은 추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언어, 문화, 환경,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여기서는 잘 안 통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막막함을 뚫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나만 아는 내면의 변화가 정말 힘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실이 막막해서 어떻게든 삶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와의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삶을 원하고 또 어떻게 그거를 이뤄나갈 건지 내 마음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끌리는 거. 왜냐면 그냥 도망치듯이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거기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도 나에게 달린 거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해외든 해외가 아니든 장소에 변화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빛날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빛난다는 건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고 자유롭고 잘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런 가능성이 많은 곳을 직접 경험하면서 찾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 막막하시다면 일기 쓰기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